뭐, 우리 딸들이 전부 한국으로 도망간다고? 지금 파키스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자가 글을 배우면 가정이 무너진다. 여성 1억 2천만 명, 그중 68%가 글을 모르는 나라. 라오르 광장에 한국 천막 교실이 세워진 지 사흘째, 새벽 4시, 14살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2년 후면 저도 언니처럼 낯선 남자와 결혼하게 돼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7년 후, 그 소녀는 서울 법정에 변호사 가운을 입고 섰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싸우고 6년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딘 언니를 구했습니다. 한글이 여성을 자유롭게 합니다. 두 자매가 만든 NGO는 파키스탄 10만 명을 교육했습니다. 한글 하나로 운명을 뒤집은 소녀들의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선생님, 제가 모은 돈으로 우리 동생도 한글 배울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동생 파티마요. 언니인 제가 동생을 위해 돈을 모아뒀어요.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김소영 선생님은 그 순간 알았죠. 이 통화가 얼마나 간절한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마입니다.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태어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니와 함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언니 이름은 자이나브. 저보다 2살 많았어요. 우리는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언니가 제 머리를 빗겨주고 저는 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파티마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언니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우리 마을에서 여자가 공부하는 건 금지였어요. 하지만 언니와 저는 몰래 서로를 가르쳤습니다. 언니는 제게 우르두어 알파벳을 가르쳐줬고 저는 언니에게 산수를 가르쳐줬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공부했습니다. 언니, 우리 나중에 같이 학교 가자. 그래, 파티마야. 꼭 가자.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언니와 저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꿈을 이룰 거라고요. 매일 밤 우리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린 얼굴이었어요. 자이나브. 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너는 다음 달에 결혼한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직 16인데요. 지주님 둘째 아들이 너를 마음에 들어한다. 지창금도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 싫어요.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언니 옆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언니는 아직 어려요. 제발요. 그때 아버지 손이 날아왔습니다. 따끔하고 뜨거운 통증이 뺨을 타고 퍼졌어요. 언니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자가 감히 아버지 결정에 반대를 해? 이미 정해진 일이야. 한 달 후 결혼식이다. 그날부터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매일 울었어요. 저도 언니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결혼식 전날 밤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파티마야. 응, 언니. 미안해. 왜? 언니가 먼저 가면 네 차례가 조금 늦춰질 거야. 2년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2년 후면 제가 16이 되는 해였습니다. 언니. 나도? 응. 우리 집 여자들은 다 그래. 할머니도 엄마도 이모들도 다. 언니도 막을 수 없었어. 언니가 저를 안아줬어요. 언니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파티마야, 언니가 널 지켜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언니가 무능해서 그래. 언니가 강했다면, 똑똑했다면 너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언니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눈이 부어있는 걸 숨길 순 없었죠. 결혼식장에서 언니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파티마야, 언니 미안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언니도 행복해야 해요. 언니는 그냥 네가 행복하면 돼. 언니는 아무 대답 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와 함께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6개월 후 언니가 집에 왔어요. 얼굴에 멍이 있었고 손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빛은 죽어 있었어요. 예전에 밟던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언니, 파티마야 잘 지냈어? 언니 얼굴. 누가 그랬어?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안아줬어요. 언니 몸에서 약 냄새가 났습니다. 2년 후면 너도. 파티마야 정말 미안해. 언니가 먼저 가서 시간을 벌어줄게. 그 시간 동안 도망갈 방법을 찾아. 언니는 이제 끝났어. 하지만 넌 달라야 해. 제발 여기서 벗어나.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2년. 단 2년 후면 저도 언니처럼 되는 거였어요. 꿈도 포기하고 자유도 잃고 매일 맞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불과 몇 주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온다는 것을요. 언니가 집에 다녀간 지 2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마을 광장에 낯선 사람들이 왔습니다. 외국인들이었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한국에서 왔대. 한국? 그게 어디야?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궁금해했죠. 그중 한 여성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르두어를 할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NGO 활동가예요. 마을 남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여성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료로 글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자한테 글을 가르쳐? 미쳤나? 남자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김소영은 개의치 않았어요. 마을 광장에 천막교실을 만들었어요. 배우고 싶은 분은 누구든 오세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천막 안에 책상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도 있었죠. 김소영이 그 위에 이상한 글자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글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것만 알면 모든 글을 읽을 수 있어요. 한글요? 왜 우르두어가 아니라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우르두어는 문자 체계가 복잡해서 배우는데 1년 이상 걸려요. 하지만 한글은 일주일이면 기초를 배울 수 있어요. 일주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요. 김소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겨요. 한국에서는 여성도 공부하고 일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도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나라? 그런 곳이 정말 있다고? 한국에서는 여성이 혼자 밤거리를 걸어도 안전해요.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결혼 상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스스로 결혼 상대를 선택한다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거짓말이야.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한국은 정말 그런 나라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여성도 자유로운 나라. 강제 결혼이 없는 나라.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저도 갈 수 있을까요? 언니 말처럼 도망갈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배우자. 몰래라도 한글을 배우자.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저는 천막으로 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못했죠. 안녕하세요. 김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 이렇게 일찍? 저도 배우고 싶어요. 집에서 허락했어? 아니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김소영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들키면 안 돼. 네. 이름이 뭐예요? 파티마예요. 파티마. 예쁜 이름이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첫날 저는 기역, 니은, 디귿을 배웠습니다. 신기했어요. 선 몇 개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우르두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렇게 간단해요? 응.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든 문자예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들었지. 매일 새벽 저는 천막으로 갔습니다. 가족들이 자는 시간에 몰래 나갔어요. 김소영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파티마 어디가? 화장실. 거짓말 마. 천막으로 가는 거 다 봤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오빠 제발. 그러지 마. 여자 주제에 글을 배워? 아버지가 아시면 큰일 나. 저는 오빠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비웃으며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저는 벌벌 떨며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고자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천막에 가려는데 오빠가 나타났어요. 오빠. 가. 네? 가서 배워.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도 모르는 일이야. 오빠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빠도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던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파티마야. 언니였습니다. 언니가 몰래 집에 온 거예요. 언니? 시어머니 몰래 나왔어. 오래 못 있어. 언니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사 도우미 일해서 번 돈이야. 몇 달 동안 모았어. 언니 이걸 왜? 한글 배운다며. 교재 사야지. 언니가 어떻게 알았어요? 오빠한테 들었어. 파티마야 배워. 언니는 못했지만 넌 해야 해. 언니. 너만이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해. 제발 포기하지 마.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매일 집안일을 하느라 상처투성이었죠. 약속해 파티마야. 네 언니. 약속할게요. 언니는 그날 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언니가 준 돈을 꼭 쥐고 울었어요. 언니가 준 돈으로 저는 한글 교재를 샀습니다. 김소영이 준비한 작은 책이었어요. 파티마 이거면 충분해. 열심히 하면 금방 배울 수 있어. 첫날 저는 자음을 배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14개였어요. 이걸 다 외워야 해요? 응. 근데 보면 규칙이 있어. 보이지? 김소영이 설명해줬습니다. 기역과 키읔, 디귿과 티은, 비읍과 피읍, 지읒과 치읒. 비슷한 모양끼리 묶여 있었어요. 신기해요. 그치? 한글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야. 둘째 날 모음을 배웠습니다. 아, 오구긋 이레레 와비. 이것도 규칙이 있었어요. 자, 이제 자음과 모음을 합쳐볼까? 김소영이 화이트보드에 썼습니다. 기역의 아를 합치면 가. 니은의 어를 합치면 너. 우와. 저는 감탄했어요.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나요? 셋째 날, 저는 단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 하늘, 사랑, 꿈. 하나하나 소리 내어 읽었어요. 나무, 하늘, 사랑, 꿈. 파티마 진짜 빨라.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 걸리는데. 넷째 날, 제 이름을 한글로 썼습니다. 파티마. 네 글자였어요. 언니 이름도 써볼까요? 응. 자이나브는 이렇게 쓰면 돼. 김소영이 보여줬어요. 저는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자이나브, 자이나브, 자이나브. 다섯째 날 짧은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파티마입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눈물이 났어요. 파티마 괜찮아? 네, 그냥 제 마음이에요. 일주일째 되던 날 김소영이 놀라워했습니다. 파티마 넌 재능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2주일 걸리는데 넌 일주일 만에 기초를 다 끝냈잖아. 정말요? 응. 매일 밤 연습했지? 네. 촛불 켜놓고 했어요. 저는 매일 밤 가족들이 자고 난 후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연습했어요. 쓰고 또 쓰고, 읽고 또 읽고. 한 달이 지나자 저는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짧은 대화가 가능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티마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김소영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파티마, 너 정말 잘한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 다음 단계요? 한국 정부 장학 프로그램이 있어. 개발도상국 우수 여성을 선발해서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는 거야.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한글도 빨리 배웠고 열정도 있고. 한번 지원해 볼래?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다고? 지원서를 작성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한글로 써야 했거든요. 파티마, 천천히 해. 네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면 돼. 김소영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제 이름은 파티마입니다. 저는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언니는 16살에 강제로 결혼했습니다. 2년 후면 저도 같은 운명입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법을 배워 고국으로 돌아가 여성들을 돕겠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2년 후 저도 언니처럼 되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김소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파티마.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합격했어. 합격 통지서가 왔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넌 한국에 갈 수 있어.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가족들 반대였죠. 아버지,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 그게 어디야?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안 돼. 2년 후면 결혼인데 무슨 한국이야? 그래서요. 한국에서 2년만 공부하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돈을 보낼 수 있고요. 아버지가 귀를 쫑긋했어요. 돈 이야기를 꺼내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보낼 수 있는데? 한 달에 20만 루피는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설득하려면 어쩔 수 없었죠. 2년 후엔 돌아와서 결혼하는 거다. 알았지? 네, 아버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년 후요? 그때까지 저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출국 전날 밤 언니가 다시 몰래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보다 더 야위어 보였어요. 이번엔 얼굴에 새로운 멍이 있었습니다. 언니. 쉿. 조용히. 시어머니가 알면 큰일 나. 언니가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옷이야. 네가 한국 가면 입을 옷. 낡은 옷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빨아서 개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작은 봉투였습니다. 안에 돈이 들어 있었어요. 언니 이건 가사 도우미 일하면서 몇 달 동안 모은 거야. 많지는 않지만 한국 가서 첫 달은 쓸 수 있을 거야. 언니 이러면 언니는 괜찮아. 언니는 이미 끝났어. 하지만 넌 달라. 넌 꼭 성공해야 해. 언니가 저를 안아줬어요. 언니 몸이 너무 말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파티마야. 응, 언니. 언니처럼 살지 마. 제발. 안 그럴게요. 언니. 그리고 언니가 망설였어요. 네가 성공하면 언니도 구해줄 수 있어? 네? 언니도. 거기 갈 수 있을까? 너무 늦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 꼭 데려올게. 약속할게. 정말? 정말이에요. 언니 기다려요. 제가 꼭 언니 데리러 올게요. 언니가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파티마야, 네가 자랑스러워. 언니.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꿈을 이룬 여자가 될 거야. 할머니도 엄마도 못한 일을 네가 하는 거야. 언니는 그날 밤 새벽까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놀던 기억, 같이 꿈꾸던 미래. 모든 걸 이야기했죠. 언니 기억해? 우리 둘 다 선생님 되겠다고 했잖아. 그래. 너라도 이뤄. 언니도 이룰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새벽 4시 언니가 돌아가야 했습니다. 파티마야, 이제 가야 해. 언니. 힘내. 그리고 절대 돌아오지 마. 여기는 지옥이야. 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출국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소영이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파티마 준비됐어? 네. 가족들한테 인사해. 아버지와 오빠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무표정했어요. 2년 후엔 돌아와. 네, 아버지. 오빠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파티마. 오빠.
잘 가. 그리고 돌아오지 마. 네? 너는 거기서 행복해. 여기로 돌아오면 안 돼. 알았지? 오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곳이 지옥이라는 걸. 공항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마을이 점점 작아졌어요. 파티마, 괜찮아? 네, 그냥. 언니 생각이 나서요. 언니도 응원하고 있을 거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파티마, 여긴 체크인 카운터야. 여권이랑 티켓 줘봐. 김소영이 도와줬어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탑승권 나왔어. 자, 이제 보안 검색대로 가야 해. 선생님도 같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난 여기까지야. 저 너머로는 네 혼자 가야 해. 저는 두려워졌어요. 혼자요? 응. 하지만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한글도 혼자 배웠잖아. 김소영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파티마, 한국에서 잘할 거야. 내가 믿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아니야. 네가 용기 낸 거야. 자랑스러워. 저는 보안 검색대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김소영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그리고 떴어요. 창밖으로 라호르가 보였습니다. 우리 마을도 우리 집도 다 작아졌어요. 그리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언니 꼭 성공할게. 그리고 언니 데리러 올게.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6시간 후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가 보였어요. 라호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돈되어 있고 깨끗했어요. 저게 한국이구나.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 주세요. 입국 심사관이 말했어요. 한국어였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요. 유학 오셨어요? 네. 어느 학교예요? 이화여자대학교요. 좋은 학교네요. 한국 생활 잘하세요. 심사관이 웃으며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였지만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존댓말을 쓰다니. 짐을 찾아 나왔습니다. 김소영이 연결해준 대학교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티마시죠? 환영합니다. 저는 이화여대 국제처 김민지예요. 안녕하세요. 첫 한국이죠? 피곤하시죠? 기숙사로 모셔다 드릴게요. 차를 타고 학교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밤인데도 거리가 밝았어요. 가로등이 쭉 이어져 있었죠. 그리고 여자들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 여자분들. 네? 혼자 밤에 걷는데 괜찮아요? 김민지가 웃었어요. 당연하죠. 한국은 안전해요. 밤에 혼자 걸어도 괜찮아요. 믿을 수 없었어요. 파키스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 역에 내렸습니다. 와. 저는 감탄했어요. 지하철역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여자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여자가 혼자 책 읽어도 돼요? 네, 당연하죠. 왜요? 그냥 신기해서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게 정상이구나. 여자가 혼자 책 읽는 게, 혼자 밤거리를 걷는 게 정상인 곳이구나. 이화여대에 도착했습니다. 밤인데도 캠퍼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기 도서관이에요. 24시간 열어요. 24시간이요? 네. 언제든 공부할 수 있어요. 도서관 안에는 여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죠.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파티마 씨방이에요.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네.
파티마 씨 혼자 쓰는 방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파키스탄에서는 언니랑 같이 썼는데 제 방이 따로 있다니. 화장실은 공용이고 부엌도 층마다 있어요. 편하게 쓰세요. 김민지가 떠나고 저는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자유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자유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날 밤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소영을 통해서요. 언니, 저 한국 도착했어요. 여기는 달라요. 진짜 달라요. 여자가 혼자 밤에 걸어도 안전해요. 혼자 책 읽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언니, 여기가 천국이에요. 다음 날 아침 언니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파티마야, 다행이다. 힘내. 언니는 괜찮아. 너만 잘하면 돼.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또 울었습니다. 언니를 꼭 데려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일주일 후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화여대 국제학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강의실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소개해볼까요? 한 명씩. 제 차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마예요. 파키스탄에서 왔어요. 법을 공부하고 싶어요. 반가워요, 파티마. 모두가 박수를 쳐줬습니다. 차별하는 눈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법학개론이었어요. 오늘은 인권의 기본 개념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어가 너무 빨랐어요. 전문 용어들도 처음 들어봤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입니다. 성별, 인종, 종교와 관계없이요. 그나마 이 부분은 이해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좌절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옆자리에 앉았던 한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네, 그냥 한국어가 어려워서요. 당연하죠. 처음인데. 저 수아예요. 도와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같이 공부해요. 수아는 그날부터 제 친구가 되어줬어요. 수업 후에 만나서 노트 필기를 다시 설명해줬죠. 여기 보세요. 인권은 크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으로 나뉘어요. 자유권이 뭐예요?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같은 거요.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을 권리요. 신체의 자유요? 네.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이요. 강제로 결혼당하지 않을 권리도 여기 포함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강제 결혼 안 당할 권리가 인권이에요? 당연하죠. 결혼은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언니가 당한 일이 인권 침해였다는 걸요. 매일 밤 저는 공부했습니다. 한글로 노트 필기를 다시 정리했어요. 교재를 한 줄씩 읽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았죠.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3달이 지나자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티마,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늘었어? 수아가 놀라워했어요. 매일 밤 공부했어요. 매일 밤이요? 몇 시까지? 새벽 2시쯤까지요. 미쳤어. 건강 챙겨야지.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빨리 배워야 했습니다. 빨리 성공해서 언니를 데려와야 했으니까요. 학기 중간에 동아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파티마, 같이 가요. 수아가 저를 끌고 갔어요. 여러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음악, 춤, 운동. 그 중에서 한 동아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성 인권 동아리.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성 인권 문제를 연구하고 캠페인도 하는 동아리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첫 동아리 모임에 갔어요. 신입회원 파티마예요. 파키스탄에서 왔어요. 반가워요. 파키스탄 여성 인권 상황 어때요? 별로 좋지 않아요. 강제 결혼도 많고요. 강제 결혼이요? 아직도요? 한국 학생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 언니도 16살에 강제로 결혼했어요. 세상에.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의 이야기, 제가 한국에 온 이유, 제 꿈. 파티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언젠가 파키스탄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요. 멋있어요. 우리도 도와줄게요. 저는 처음으로 동지를 만났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요. 매주 언니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언니, 저 이번 시험 올 A 받았어요. 잘했다, 파티마야. 자랑스러워. 언니는 요즘 어때요? 그냥 똑같아. 괜찮아. 너만 잘하면 돼. 언니 말투가 점점 지쳐갔어요. 걱정됐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학년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파티마, 성적이 아주 우수하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법학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에요? 네. 여성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좋아요. 2학년 때 로스쿨 준비 프로그램이 있어요. 추천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저 로스쿨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꼭 언니 데리러 갈게요. 파티마야, 고마워. 언니는 네가 성공하는 것만 봐도 행복해. 하지만 2학년이 끝나갈 무렵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학금이 끝났습니다. 파티마 씨 2년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국제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계속 공부해야 해요. 하지만 장학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일하면서 공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힘들 거예요.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할게요. 일하면서 공부할게요.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뽑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일주일을 찾아다닌 끝에 한 식당에서 허락해줬습니다. 파티마 씨 요리는 할 줄 알아요? 아니요. 하지만 배울게요. 그래요. 그럼 설거지부터 시작해요. 시급 10,0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홀 정리를 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발이 퉁퉁 부었어요. 파티마야, 괜찮아? 식당 주인 아줌마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손 봐. 손 엄청 거칠어졌네. 이거 발라. 아줌마가 핸드크림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파티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학교는? 학교도 다녀요. 낮에는 학교 가고 저녁에는 여기서 일해요. 세상에. 잠은 언제 자? 밤에 자요. 조금만요. 아줌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고생이 많네. 밥은 먹고 다녀? 네, 먹어요. 거짓말. 맨날 라면만 먹는 거 다 알아. 오늘부터 여기서 저녁 먹고 가. 괜찮아요. 제가. 됐어. 어차피 남는 음식이야. 그냥 버리는 것보다 낫지. 그날부터 아줌마는 제게 저녁을 챙겨주셨어요.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우리 딸도 외국에서 공부하는데 거기서도 누가 챙겨줬으면 좋겠어서 그래. 아줌마 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아줌마네 가족과 친해졌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대학생 아들. 파티마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 네? 추석이야. 우리랑 같이 보내자. 괜찮아요. 저는. 됐어.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가족처럼 지내자. 추석날 아줌마 집에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어요. 파티마야, 이게 송편이야. 추석에 먹는 떡이지. 신기해요. 먹어봐. 달콤하고 쫄깃했어요. 맛있어요. 그치? 내가 어제 밤새 만들었어.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당연하지. 명절인데. 많이 먹어.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파티마는 가족이 파키스탄에 있지? 네. 언니 한 명 있어요. 보고 싶겠다. 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울지 마. 여기서 우리가 가족이야. 아줌마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파티마야, 앞으로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와. 외롭게 혼자 있지 말고. 정말요? 그럼. 우리 딸도 미국에 있잖아. 파티마가 우리 딸 같아.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가족이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나도 파티마 딸로 생각할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국 엄마가 생긴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엄마 집에 갔습니다. 엄마는 제게 반찬을 만들어 주셨어요. 파티마야, 이거 기숙사 가져가서 먹어. 엄마 너무 많아요. 괜찮아. 엄마가 만드는 게 좋아서 그래.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한국 음식을 배웠어요. 파티마도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한테 해줘야지.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왜? 강제 결혼이 싫어서요. 제가 선택하지 않은 결혼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야.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식당, 밤에는 공부. 정신없이 살았어요. 파티마, 너 로스쿨 준비하지? 수아가 물었어요. 응. 시험 언제야? 6개월 후. 준비 많이 했어? 아직 멀었어. 더 해야 해. 밤마다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3시간 자고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한국 엄마가 걱정하셨어요. 파티마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괜찮아요, 엄마. 괜찮긴. 이거 먹어. 홍삼이야. 기운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엄마가 봉투를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돈이야. 로스쿨 준비하는데 쓰렴. 안 돼요. 이거는 못 받아요. 받아. 엄마가 주는 거야. 우리 딸 미국 유학 보낼 때도 이만큼 들었어. 파티마도 우리 딸이잖아. 저는 엄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울지 마. 엄마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6개월 후 로스쿨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3년을 준비한 시험이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결과 발표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어요. 합격자 명단.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합격이다. 저는 소리쳤어요. 기숙사 복도에서요. 파티마, 무슨 일이야? 룸메이트가 놀라서 나왔어요. 로스쿨 붙었어. 진짜? 축하해. 그날 밤 한국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로스쿨 붙었어요. 정말? 우리 딸 잘했다. 주말에 집에 와. 축하해줄게. 언니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 저 로스쿨 붙었어요. 이제 정말 변호사 될 수 있어요. 언니 답장이 왔습니다. 파티마야, 자랑스러워. 언니는 네가 성공하는 것만 봐도 행복해. 사랑해.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다짐했어요. 꼭 변호사가 되어서 언니를 구하겠다고. 로스쿨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판례를 읽고 법조문을 외우고 모의 재판을 했어요. 파티마, 오늘 강제결혼 케이스 맡아볼래?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네, 하겠습니다. 모의 재판 시간이었어요. 저는 강제결혼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 역할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16살에 강제로 결혼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이야기 같았거든요. 결혼은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 결혼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을 침해합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훌륭해요, 파티마. 감정도 좋고 논리도 명확해요. 교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게 그냥 모의 재판이 아니었어요. 언니를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로스쿨 3년차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인권법 전문 로펌이었어요. 파티마 씨, 이 케이스 맡아볼래요? 선배 변호사가 파일을 주셨어요. 강제결혼 케이스예요. 파키스탄 여성인데 한국에 와서 망명 신청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파티마 씨가 제일 잘할 거예요. 저는 그 여성을 만났습니다. 25살이었어요. 저도 16에 강제로 결혼했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저도요. 제 언니도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석 달 동안 준비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변론문을 작성했습니다. 재판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론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강제 결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요. 대한민국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제발 망명을 허가해 주십시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망명 허가. 우리는 법원 밖에서 껴안고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파티마 씨.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할 일이구나. 언니 같은 사람들을 돕는 게 제 길이구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싶었어요. 1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석 달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합격. 저는 파키스탄계 최초 한국 변호사가 됐습니다. 파티마 축하해. 한국 엄마가 울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해서 그래. 로펌에서 정식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날이 왔어요. 150만 원. 저는 그 돈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액 환전해주세요. 파키스탄 루피로요. 전액이요? 생활비는요? 괜찮아요. 전액요. 환전한 돈을 파키스탄으로 송금했습니다. 언니 계좌로요. 며칠 후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파티마야. 이게 뭐야?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언니 돈이에요. 왜 네 돈을? 언니가 저 키운 돈이에요. 무슨 소리야? 언니가 가사도우미에서 번 돈으로 제가 한국 왔잖아요. 언니가 시어머니 몰래 모은 돈으로 제가 교재 샀잖아요. 이제 제가 언니 차례예요. 파티마야. 그리고 언니 부탁이 있어요. 뭐? 한글 배워요. 나를? 네. 김소영 선생님이 온라인 프로그램 만드셨대요. 기혼 여성을 위한 한글 교실이래요. 언니는 이미 늙었어. 22살이야. 아니에요. 언니는 아직 젊어요. 배워서 뭐해. 언니가 배우면 언니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제가 언니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언니가 침묵했습니다. 한참 동안요. 파티마야. 응, 언니. 정말. 나도 한국 갈 수 있어? 네. 꼭 데려올게요. 시어머니가 알면 몰래 하세요. 밤에 시어머니 주무시면 제가 보낸 태블릿으로 수업 들으세요. 파티마야, 언니 무서워. 괜찮아요, 언니. 제가 있잖아요. 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파티마야. 정말 고마워. 언니 사랑해요. 다음 날 김소영 선생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파티마야,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선생님, 제가 번 돈으로 우리 언니도 한글 배울 수 있을까요? 언니가? 네. 언니는 22살이에요. 16에 강제 결혼했어요. 지금도 시집살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니도 배우고 싶대요. 당연하지. 나이는 상관없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돼.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야. 내가 고마워. 네가 이렇게 언니를 생각하다니.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언니한테 하고 싶어요. 파티마,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김소영 선생님이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어요. 기혼 여성을 위한 온라인 한글 교실. 언니가 첫 번째 학생이 됐습니다. 매일 밤 11시 시어머니가 주무시면 언니는 제가 보낸 태블릿을 켰어요. 그리고 한글을 배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언니가 보낸 영상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만 켜놓고 공부하는 언니. 첫 달 언니는 자음과 모음을 배웠습니다. 파티마야, 진짜 신기해.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어? 그치 언니? 한글은 정말 쉬워. 둘째 달 언니는 단어를 읽을 수 있었어요. 나무, 하늘, 사랑. 잘했어 언니. 셋째 달 언니가 한글로 첫 편지를 썼습니다. 파티마에게. 언니도 이제 글을 쓸 수 있어. 고마워.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책상 앞에서 1시간을 울었습니다. 언니가 쓴 첫 편지. 한글로. 매달 월급이 나올 때마다 저는 전액을 언니에게 보냈어요.
파티마 생활비는 어떻게 해? 한국 엄마가 걱정하셨어요. 기숙사비는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식사는 회사에서 해요. 괜찮아요. 그래도 옷도 사야 하고. 엄마, 저는 괜찮아요. 언니가 더 급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파티마,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언니 복이 많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이제 간단한 한국어 대화가 가능했어요. 언니, 언제 한국 올 거야? 아직은. 시어머니가 눈치챌까 봐 무서워. 괜찮아. 천천히 해. 제가 기다릴게.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소장님, 저 한국에 안 남을래요. 네? 왜요? 여기서 잘하고 있잖아요. 제 자리는 파키스탄이에요. 거기 저 같은 여자들이 수백만 명 있어요. 파티마. 제가 여기 있는 건 편해요. 하지만 제 언니처럼 고통받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도와야 해요.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파티마가 해야 할 일을 해요. 응원할게요. 그날 밤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저 파키스탄 돌아갈 거예요. 네? 왜? 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도울 거예요. 파티마야. 언니, 저 이제 변호사예요. 한국에서 배운 걸로 여자들을 도울 거예요. 언니도 도와줘요. 언니가 울었어요. 그래, 파티마야. 같이 하자. 언니는 매일 밤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을 피해서요. 석 달이 더 지났을 때 언니가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파티마야, 나 편지 썼어. 한글로. 정말요, 언니? 응. 보낼게. 다음 날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손글씨였어요. 사랑하는 파티마에게. 언니도 이제 글을 쓸 수 있어. 너무 신기해. 기억, 니은, 디귿. 이 24개 글자가 언니를 바꿨어. 고마워, 파티마야. 네가 언니한테 희망을 줬어. 사랑해. 저는 그 편지를 들고 1시간을 울었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요. 파티마, 괜찮아요? 동료가 걱정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행복해서요. 그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변호사 시험을 다시 보기로요. 완벽하게 준비해서요. 6개월을 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파키스탄계 최초 한국 변호사 최고 점수 합격. 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남지 않기로 했어요. 파티마, 우리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하지 않을래요? 소장님이 제안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해요. 왜요? 여기서 성공했잖아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예요. 제 언니처럼 고통받는 여자들이 수백만 명 있어요. 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파티마,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서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귀국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NGO를 만들 거예요. 파키스탄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 유학을 연결하는 단체요. 한국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파키스탄 돌아가요. 알고 있었어. 네 눈빛을 보면 알아. 엄마, 감사했어요. 엄마 없었으면 저는 못 버텼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안아줬어요. 파티마야, 엄마도 고마워. 네가 우리 딸이 되어줘서. 엄마.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 그리고 가끔 연락해. 네, 엄마. 사랑해요. 출국 전날 친구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파티마, 정말 가는 거야? 수아가 울먹였어요. 응. 가야 해. 연락은 자주 할 거지? 당연하지. 파티마, 우리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한국에 와서 변호사가 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사람들을 돕는다니. 나도 고마워. 너희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라호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7년 만의 귀향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마워, 한국. 제게 자유를 가르쳐줘서. 6시간 후 라호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언니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7년 만에 보는 언니였습니다. 언니, 파티마야. 우리는 공항 한복판에서 껴안고 울었어요. 언니 많이 야위었어. 너도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저는 행복했어요. 이제 언니 차례예요.
파티마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길이었죠. 파키스탄에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NGO를 설립했습니다. 한글다리 파키스탄. 마을 광장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어요. 김소영 선생님이 한국에서 지원해 주셨죠. 파티마 축하해. 드디어 네 꿈을 이루는구나.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노력한 거야. 첫 학생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무료 한글 교육. 여성 누구나 환영. 일주일 만에 100명이 신청했어요. 언니 이거 봐. 100명이야. 진짜? 이렇게 많이? 응. 모두 배우고 싶대. 첫 수업날 저는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티마예요. 여러분께 한글을 가르칠 거예요. 한글이 뭐예요? 한 여성이 물었어요. 한글은 한국 문자예요. 24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아니요. 일주일이면 기초를 배울 수 있어요.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제가 증거예요. 저도 7년 전에 일주일 만에 배웠어요. 여성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겨요. 한국에서는 여성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저는 한국에서 7년 동안 살았어요. 변호사도 됐고요. 혼자 밤거리를 걸어도 안전했어요. 아무도 제게 결혼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매일 수업을 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한 달 후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언니, 이제 언니 차례야. 내 차례? 응. 언니가 선생님이 되는 거야. 나를? 응. 언니는 한글 알잖아. 다른 여자들한테 가르쳐줘. 하지만 나는 언니 할 수 있어. 제가 도와줄게. 언니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볼게. 언니의 첫 수업날, 저는 교실 뒤에서 지켜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이나브예요.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16에 강제로 결혼했어요. 6년 동안 글을 몰랐어요. 하지만 제 동생이 한글을 가르쳐줬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글을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여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언니가 화이트보드에 썼어요. 7년 전 제가 처음 봤던 그 글자들. 수업이 끝나고 언니가 저를 안았어요. 파티마야, 나 해냈어. 그럼. 언니 최고였어.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언니도 저 없었으면 한국 못 갔어요. 우리 서로 도운 거예요. 석 달 후 시어머니가 알아챘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한글 가르쳐요. 여자가 밖에서 일을? 안 돼. 하지만 언니는 굴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달에 50만 루피를 벌어요. 뭐? 이 집에 돈을 보탤 수 있어요. 돈 이야기를 꺼내자 시어머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그럼. 계속해. 남편도 인정했어요. 당신이 돈을 버니까 집안이 나아지네. 언니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요. 경제적 자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NGO는 1000명의 여성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파티마, 이거 봐. 언니가 신문을 보여줬어요. 한글다리 파키스탄 여성교육혁명. 우리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우리 유명해졌네. 그래. 이제 더 많은 여자들을 도울 수 있어. 2년이 지나자 5000명이 됐습니다. 5년이 지나자 5만 명이 됐어요. 언니, 우리 5만 명이야. 믿어지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다니. 이제 시작이야, 언니. 더 많은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할 때 저는 특별한 역사를 배웠습니다. 위안부.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강제로 동원된 이야기였어요. 이건 여성 인권 문제잖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제 결혼처럼 이것도 여성의 선택권을 빼앗은 거였어요. 파키스탄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공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공식 사과를 안 했어? 네.
그래서 할머니들이 아직도 싸우고 계세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로요. 국제인권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인권 변호사 파티마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싶습니다. 위안부요? 파키스탄 변호사가 왜요? 여성 인권은 국경이 없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이 당한 일은 파키스탄 여성들이 당하는 강제결혼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성의 선택권을 빼앗는 폭력이죠. 국제인권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저는 연단에서 외쳤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 인권 문제입니다. 할머니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계십니다. 강제 동원된 여성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은 전 세계 여성의 아픔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 위안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저는 파키스탄에서 온 파티마예요. 고맙다, 아가. 멀리서 왔구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괜찮아. 이제 너 같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파키스탄에서도 목소리 낼게요. 고맙다, 정말. 저는 파키스탄으로 돌아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자. UN 인권위원회에서도 발언했어요. 여성 인권은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한국 할머니들의 정의를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NGO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파티마시 UN 여성기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UN이요? 네. 시상식에 초대하고 싶대요. 시상식이요? 한글 교육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 모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축하해요. 시상식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언니도 함께 갔어요. 파티마야, 나 비행기 처음 타봐. 긴장돼요, 언니? 응. 근데 신기해. 28살에 처음 해외에 나가다니. 언니 늦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UN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어요. 와, 여기가 UN이구나. 시상식 날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파티마 씨 축하합니다. UN 여성기구 사무총장이 상패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연설 부탁드려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파티마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왔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옆에 제 영웅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언니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제 언니 자이나브예요. 언니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올라왔어요. 언니는 16살에 강제 결혼을 당했습니다. 6년 동안 그를 몰랐어요. 하지만 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관객들이 집중했습니다. 언니는 시어머니 몰래 가사 도우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번 돈을 제게 줬어요. 저는 그 돈으로 한글을 배웠고 한국에 갔고 변호사가 됐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전액을 언니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언니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이제 언니는 수석 한글 교사예요. 매년 1000명의 여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언니 덕분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언니가 진짜 영웅이에요. 저는 언니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언니가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한글로 쓴 원고였죠. 안녕하세요.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자이나브입니다. 저는 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한글을 가르쳐줬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여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칩니다. 한글은 자유의 문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언니와 저는 무대 위에서 껴안고 울었어요. 파티마야, 고마워. 아니에요, 언니. 제가 고마워요.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들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하고 싶어요. 한글 교육 모델을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글다리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전역에 50개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여성이 한글을 배웠어요. 그중 500명이 한국으로 유학했습니다. 저는 라호르 본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언니는 수석 한글 교사로 매년 1000명을 가르치죠. 언니 후회 없어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저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뭘? 16에 결혼한 거. 언니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후회는 없어. 정말요? 그게 없었으면 네가 없었을 테니까. 언니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보렴 이제 나도 꿈이 생겼잖아. 28살에. 언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교실을 바라봤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한글을 쓰는 여성들이 보였어요. 10살 소녀부터 60살 할머니까지. 모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합창 소리가 들렸어요. 24개의 글자가 우리를 바꿨어.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그래, 언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거야. 매주 새로운 학생들이 등록합니다. 제 딸도 배울 수 있나요? 한 어머니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몇 살이신데요? 12살이요. 완벽해요. 일찍 시작할수록 좋아요. 한글을 배운 학생들 중 몇몇은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선생님, 저 한국에서 간호사 됐어요. 선생님, 저 한국 회사에 취직했어요. 기쁜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했죠. 자이나브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학생들이 언니를 존경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이 배우려는 열정이 저를 움직여요. 저는 매주 한국 엄마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파티마야, 잘 지내? 네, 엄마. 잘 지내요. 건강 챙기고 밥 잘 먹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딸 뉴스에 나온 거 봤어.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김소영 선생님도 가끔 파키스탄에 오십니다. 파티마, 정말 대단해. 이렇게 큰 조직을 만들다니. 선생님이 시작해 주셨잖아요. 아니야. 네가 키운 거야. 우리는 함께 새로운 지부를 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다음 목표는 뭐예요? 20만 명이요. 5년 안에 20만 명의 여성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어요. 할 수 있을 거야. 너니까. 저녁이 되면 언니와 저는 옥상에 올라가요. 라호르 전경이 보이죠. 파티마야. 응, 언니. 우리 대단하지? 그럼요. 우리 최고예요. 10만 명이야. 우리가 10만 명을 도왔어. 그래요, 언니.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도울 거예요. 밤하늘에 별이 뜹니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잘하고 있죠? 별들이 반짝입니다. 대답하는 것 같아요. 언니와 저는 나란히 서서 교실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첫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합창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24개의 글자가 우리를 바꿨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언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거야. 교실 안에는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10살 소녀, 20살 청년, 40살 어머니, 60살 할머니.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 선생님. 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처럼 변호사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소녀를 보며 웃었어요. 7년 전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당연하죠. 넌 할 수 있어. 정말요? 응. 한글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면 돼. 나처럼. 소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언니가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자기 이름을 써볼까요? 여성들이 종이에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한글로요. 어떤 사람은 울었어요. 생전 처음 자기 이름을 쓴 거였죠. 선생님, 저 제 이름 썼어요. 잘했어요. 이제 당신은 그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언니가 처음 보낸 한글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파티마에게. 언니도 이제 글을 쓸 수 있어. 고마워. 저는 그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7년 전 편지지만 여전히 감동적이에요. 창밖으로 라호르 거리가 보였습니다.
여성들이 걷고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이죠. 그들은 이제 한글을 알아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죠. 한국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지냈어요. 새 학생 50명이 등록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우리 딸 잘하고 있구나. 엄마도 보고 싶어. 건강 챙기고. 사랑한다. 김소영 선생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100명 졸업했어요. 모두 한국 유학 준비 중이에요. 파티마, 자랑스러워. 네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저녁이 됐습니다. 언니와 저는 옥상에 올라가 별을 봤어요. 파티마야. 응, 언니. 행복해? 네, 언니. 정말 행복해요. 나도. 28년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7년 전 저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2년 후면 언니처럼 강제 결혼 당할 운명이었죠. 하지만 한글을 만났고 한국에 갔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언니를 구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 서로를 구한 거예요. 24개 글자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 그래, 언니. 한글이 우리를 바꿨어요. 교실에서 다시 합창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희망의 소리였어요. 지금까지 언니가 건넨 희망, 동생이 키운 꿈, 그리고 24개 한글 문자가 만든 기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용기가 10만 명의 여성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글이 파키스탄 여성들의 자유가 됐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느끼신다면 댓글로 한글 최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희망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세계 여성들의 자유를 응원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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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